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5일 저녁 6시 40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료구조 수업이 좀 늦어졌죠. 이 수업이 아마 그 자료구조 실언어로 배울 수 있는 자료구조 기본 과정의 마지막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중요한 건 이미 다 배웠어요. 어려운 것들도 이미 끝났고. 그래서 이진 트리 구조를 좀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데, 자, 자료 구조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죠. 그러니까 선형이 있고, 예, 이렇게 생긴 뭐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일 거고, 이제 비선형 구조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트리예요. 그 트리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트리가 바로 바이너리 트리, 즉 이진 트리입니다. 그래서 선형 구조는 얘는 이제 1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얘는 이진 트리는 이제 2차원적 구조를 갖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만 하면은 성능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뭐 10개에서 뭐 20개 정도 다루는 예제 정도라면 모르겠는데요. 자료가 만약에 뭐 한 1만 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10만 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뭐가 늘어날 때는 선형 구조로는 이건 뭐 어떻게 대응이 안 됩니다. 비선형 구조를 무조건 사용하셔야 되고, 진짜 너무 성능 차이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가 한 10만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0만 개 중에 무엇인가를 검색을 했어요. 그럼 선형 구조의 제일 큰 문제는 이 10만 개를 전부 액세스를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10만 번을 검색해야 뭐가 있다 없다 결론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없는 자료를 검색할 때. 근데 구조를 2차원적으로 제대로만 잘 갖춰 놓으면은 검색의 개수가 몇 번 하지 않아도 바로 이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 뭐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2차원 자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특히 이 비선형 자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은 뭐 자료가 담아져 있는 뭐 하악을 노드라고 부르는 용어는 같고요. 이제 그 계층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상위 계층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또 밑에 뭔가 그 2차원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선형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트리 구조는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개념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위치상 내려가 있다라는 개념은 그 뜻은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중심에 놓고 얘를 이제 부모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진 트리에서는 이게 이제 뭐 어떤 형태로 작용되냐면 이제 그 그림상 봤을 때 이제 왼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즉 차일드인데 레프트 차일드냐 라이트 차일드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페어런트 노드라고도 하는데, 뭐 그리고 이 부모 중에 최상위의 꼭대기에 있으면 그건 이제 루트라고 부릅니다. 뭐 그런 용어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별로 어렵지 않죠. 외우면 됩니다. 이진 트리, 이게 이제 선형 이중 연결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연결 리스트에서 제가 이제 여기가 원래 연결 리스트 같으면 이제 프리비어스 그 다음에 넥스트 이렇게 불렀는데 이걸 이름을 바꿨어요. 레프트 라이트로. 이진 트리 구조는 이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레프트 포인트를 따라가면은 왼쪽 차일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나 뭐 프리비어스나 넥스트 가면 뭐가 나온다 이 말이나 뭐 달라요? 뭐 제가 보기엔 뭐 별로 차이도 없어 보이는 건데, 그죠? 그죠? 이렇게 가면 너리고 이거 그러니까 그림을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생긴 이중 연결 리스트 그림을 단지 이렇게 2차원적 구조로 그린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중 연결 리스트를 끝냈을 때 이진 트리로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이론들은 그때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 코드를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두 구조의 차이는 이렇고요. 요게 이제 좀 더 복잡해지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여기 최상위에 얘가 이제 페어런트 노드지만 정점에 있으니까 루트 노드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차일드가 되는 거죠. 차일드 노드가 되는 거고, 요 루트, 그러니까 요 이제 페어런트라는 거는 요 밑에 이제 차일드가 이렇게 C1이 있고 뭐 C2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가 지금 하나의 뭐 어떤 묶음이 되겠죠. 그래서 항은 기본적으로 3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3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3개. 그러니까 항상 그 뭔가의 페어런트가 있고 그것에 차일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나중에 보면 뭐 완전 이진트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이진트리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모양이 예쁘게 됐을 때 딱 요런 그림이 나와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개념상 이진트리에다가 정보를 집어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루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루트만.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일단 루트 노드가 생기는데, 제가 숫자 갖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인설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것만 잘 생각해 보면은 되게 쉽습니다. 자, 인설트. 예, 루트 노드가 만약에 포인터면 얘가 가리키는 게 널이 아니고 뭔가 있다. 그럼 노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 대고 만약에 값을 집어넣는데 5를 집어넣는다고 해볼까요? 그럼 얘는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설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가냐면은 이 5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왼쪽은 5보다 작은 것들만 가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는 5보다 큰 것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칸이 비어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4를 넣었다 이거예요. 4. 그러면 여기에서 인설트가 일어날 때 4가 5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내려오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뭐 7을 넣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5보다 7이 크니까 여기가 7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어서 만약에 6을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6을 넣었다 그러면 6이 이제 내려갔더니 5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 근데 6이 7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6이 왼쪽으로 이동. 이렇게. 뭐 이제 8을 넣었다 그러면 8이 5보다 크니까 오른쪽, 8이 7보다 크니까 또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노드를 미리 다 만들어 놓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5보다 작은 게 4죠. 그러니까 4, 5, 7이죠. 무슨 얘기냐면 5보다 작은 4, 4 다음에 5, 5 다음에 7이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렇게 4, 5, 7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을 비선형 구조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집어넣을 때 크기를 가지고 구조를 맞춰서 넣다 보니까 정렬이라는 걸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형 구조에서는 이 정렬이라는 걸 해야만 해요. 필요하다면. 근데 비선형에서 이진트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아예 자리를 제대로 처음부터 찾아 들어가니까 정렬이라는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빨라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노드 3개만 생각하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3개. 그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보면 또 3개죠. 이 위에 걸 1번이라 그러고 이걸 두 번째 거라고 한다면. 그쵸? 그래서 이 1번 경우에서 2번 경우로 넘어갈 때 재교출만 하면 되고요. 늘 3가지만 놓고 딱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면은 일이 쉽게 끝나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그냥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리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뒀는데 여러분이 쓰시던 우리 이제 과제했던 것 중에 이중 연결 리스트 있죠. ADT 적용하기 바로 직전. 제가 그 동영상 링크는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 정보에서 참고하시고요. 그 예제로부터 출발할게요. 그러니까 이중 연결 리스트니까 뭐 리스트 새로 만드느라고 초기화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previous next인데 이름 좀 바꿀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은 left, right라고 바꿀게요. 이건 child 노드에 대한 포인트겠죠. 그 다음 tail이라는 개념은 연결 리스트에나 있는 거지 트리에는 없습니다.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head가 아니고 root라는 걸 놓을게요. root라는 개념. 그러니까 트리의 최상위 페어런트가 되는 거죠. 뭐 insert before after라는 개념은 이제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init list라고 해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함수는 조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이 함수 자체를 없애버릴게요. 이제 그 릴리즈가 요게 좀 중요한데 요 릴리즈 리스트가 아니고 이제 릴리즈 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선은 요거는 나중에 좀 다시 고쳐야 되니까 우선은 제가 주석 처리를 잠깐 좀 해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릴리즈 트리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트리를 이제 메모리 해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프린트 리스트가 아니라 프린트 뭐 트리가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보면 뭐 역시 이것도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은 다 이렇게 생략을 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insert at head가 있고 tail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insert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트리에서 타고 내려갈 거라서 이 부분이 이제 전혀 다른 구조로 갈 것이다. 다른 구조로 간다. 아예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건 활용 가능한 코드가 아니고요. insert at tail insert tail 이건 아예 필요 없고요. 넘어가고요. find 같은 경우는 필요는 하겠네요. 다만 얘도 이제 구조가 완전히 바뀔 거라 뭐 전 insert node라고 그러죠. insert node라는 표현을 쓸게요. find node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단순 선형 검색이죠. 이런 건 선형 검색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이제 요건 잠깐 살려놓자. 요런 개념이 이제 선형 검색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버릴 거니까 이제 데이터를 삭제할 때가 조금 복잡한데 이 딜리트 노드는 나중에 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구현하지 않겠다. 당장은 이거는 이제 차후에 구현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잠깐 두고 insert before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insert at도 없어요. 인덱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빠지면 되겠고, 그래서 뭐 init list라고 했는데 이거 함수 아예 없애버렸죠. ini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은 일단 조금 다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다 빼버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코드를 좀 작성을 기존에 이중 연결 리스트 코드를 수정해 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하려고 해요. 데이터를 일단 insert하고 print하는 것부터 두 개만 좀 해볼게요. insert를 먼저 할 건데, 자 insert를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처음에 뭐 init 할 필요는 없고 insert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번 예를 들어서 아니 5번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5번 항목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보면 5번 넣었다가 뭐 4번 넣었다가 7번 넣었다 이랬잖아요. 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5번 넣고 그 다음 4번을 넣었죠. 4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의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게 하려고 7번 넣었었고, 그 다음 7번 다음에 6번 넣었었고, 그 다음 또 8번 넣으면서 얘기를 마무리를 쳤어요. 대략은 뭐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4, 5, 6, 7, 8 이 형태로 든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해 보고 5번 항목 같은 뭐 요거는 일단 그렇게. 그럼 이제 데이터 넣는 것부터 한번 가볼 텐데, 데이터가 이제 insert를 할 때는 여기부터 insert node부터 들어가겠네요. insert가 아니고 insert node였군요. 못하네요. 이러면 에러 나겠죠. 안 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바로바로 고쳐주고요. 빌드 해보면 오류가 있네요. 뭐가 문제입니까? insert S 어디 갔어? 예, 오타에 잠이자가 들겠는지 상태가. 네. 자, insert 노드 잘 되고 호출하는데 컴파일러는 없고 데이터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되는 게 이거겠죠. g 언더바 p 루트가 있잖아요. 요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g 언더바 p 루트가 얘가 널이냐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냥 g 언더바 p 루트가 새로 뭔가 추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노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노드 요거 하나를 메모리를 뭐 할당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요거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노드 구조체로 저장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노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pnew 노드를 상성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mallok 해가지고 size of node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성을 하고 pnew node는 뭐 memset 함수를 이용해서 예, 이거 다 0으로 초기화 해주면 되겠죠? size of node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뭐 left right죠? 뭐 걔네들이 값은 다 0으로 초기화가 됐을 거고, 그래서 pnew 노드의 멤버 중에 여기에 이제 sz 데이터가 있죠? str copy를 해주면 되겠네요. 언더바 s 해가지고 여기에다 대고, 자 요거 size of 해주시면 되겠죠? size of 해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매개별수로 넘으면 psz 데이터를 여기다 write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 추가할 노드는 세워진 건데 루트가 없다. 그러니까 리스트 이진트리가 전혀 이제 구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야, 이러면은 뭐 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얘가 새로 방금 만든 p 노드를 루트라고 지정해 준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예, 별거 할 거 없죠. 그대로 리턴하면 됩니다. 리턴 하시면 그냥 끝나겠죠. 근데 뭐 일단 리턴 1 뭐 이렇게 해 놓을까요?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아이고 이게 아니고 는이죠. 는 이렇게 가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제 새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트로부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코드를 제가 리팩토링 하듯이 이제 짜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노드 구조체가 있는 그거에 대한 포인터가 있는데 ptemp라고 해놓고 얘 초기화하기를 g 언더바 p 루트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루트 노드부터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비교한 다음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g 언더바 p 루트 이제 겠지만 이제 ptemp겠죠. ptemp의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sz 데이터가 있겠죠. 그거를 비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str compare string compare를 합니다. 얘랑 p new node 새로 지금 추가할 것에 문자열이 있겠죠. 둘을 비교를 했더니, 비교했는데 이 값이 0인 경우면 중복인 거죠. 만약에 이 값이, 그러니까 리절트가, 그러니까 뭐 결과가 0이라면, 근데 이게 만약에 일단 데이터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지금은 안 할게요. 나중엔 언젠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왼쪽으로 뭐 일단 그 뭐 이게 이제 그 값 자체가 만약에 이제 0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니까 새로 추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거 둘을 비교했는데 0보다 작더라. 그럼 음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으면 0일 거고, 이게 작다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가 되겠죠. 레프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레프트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라이트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상 봤을 때 요거 하자는 거죠. 어느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루트 여기로 와서 검색을 했는데 여기가 비어 있으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비교해 봤더니 이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딱 3개만 고민하라 그랬어요. 다른 걸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고민을 했더니 왼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왼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왼쪽에 노드의 추가를 그러면 해 볼게요. 즉, 여기서 또 따져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ptemp로 루트에서 출발해서 이로 값을 담았죠? 그래서 ptemp에 여기에 이제 left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ptemp의 left가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이게 널이라면 이제 어때요? 이게 널이라면 이 왼쪽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ptemp의 레프트 자리를 차지하면 되겠죠. pu 노드가 그렇죠? 차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 경우 ptemp의 이제 또 역시 라이트겠죠? 오른쪽이 널이더라. 그럼 자리가 비었네. 그러면은 ptemp의 라이트에 대해서 거기에다 대고 pu 노드가 저장이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다시 반복해야 돼요. 기준을 여기서 이제 이 루트를 노드로 잡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찾는 게 나올 때까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이 왼쪽에 빈 공간이 자기 자리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자 이거를 루프를 돌아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temp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해서 이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리 찾았으니까 사실은 이때 여기 같은 경우는 자리 찾았으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난다. 즉 무슨 얘기냐? 여기까지 다 왔으면 여기서 더 할 거는 없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반복을 했다면 브레이크가 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뭔가 제대로 자리 찾아 들어갔다면 브레이크 하면 끝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반복문이었다면.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else 문이 나오면서 뭔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continue가 될 거예요. continue가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continue에서 타고 내려갈 때 뭐를 초기화해 주면 되냐면 기준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5에서 right로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갔더니 이미 7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6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또 따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그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또 가야 되니까 그때 기준점이 되는 루트는 다시 7, 즉 루트의 오른쪽이 이제 기준이 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되는 거가 ptemp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러면 되지 않겠냐. 즉 ptemp라는 거를 최초에는 g_p 루트로 초기화를 했는데 요걸로 했는데 얘로 이제 ptemp 현재 ptemp에 right가 있겠죠. 예, right가 있겠죠. 왼쪽 잠시만요. 왼쪽이 비었냐 그랬더니 여기 이제 왼쪽이죠. 왼쪽 left. 그래서 left로 집어넣고 continue. 그러니까 타고 내려갈 생각을 이제 계속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같은 논리로 이것도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right 같은 경우는 여기가 left가 아니라 right로 타고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continue 계속 뭔가를 반복하면 된다. 그러면 오른쪽 즉 반복이 되는 기준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반복을 하겠죠. 이걸 반복을 하겠죠. while 문을 하겠죠. ptemp가 not equal 널이냐 이거 가지고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continue에서 쭉 쫓아가고 뭔가 빈 공간이 나와서 자기 공간 찾으면 그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return 1이라고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논리는 심플하다. 그러니까 기준을 비교를 해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사실 같은 경우면은 그걸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고민을 안 했어요. 아직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적당한 자리 찾아 들어가자 라고 하는 거. 요거가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이 전체 출력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가 좀 재밌는데 프린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 프린트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그 오름차순 정렬 형태로 찍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자 프린트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프린트를 하는데 여기서 그 노드가 이제 루트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루트로부터 시작을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을 하자면은 뭐 g_p 루트부터 가야 될 텐데 여기가 이제 그 정점이죠. 여기서부터 뭔가 출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딘가에 담아서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될 거예요. 역시 이제 뭐 루프를 돌아도 되는데, 자, 그 재교출이 반복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뭘 해주면 좋겠냐면, 어떤 노드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인 p 그 루트? 여기 루트라고 하지 말고 페어런트 노드가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페어런트 노드의 값을 일단 출력을 해주면 될 텐데, 자, 그러면은 노드가 이진트리에서는 세 놈이 나와요. 어떤 노드가 있고 왼쪽, 자신, 그리고 오른쪽이 있죠.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은 차일드가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출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p 페어런트가 얘가 널이면, 만약에 이제 이놈이 널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게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다 그러면 그냥 리턴하고 끝나면 돼. 예, 리턴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 왼쪽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을 출력을 하면 되겠다. 즉, 왼쪽, 그러니까 p 페어런트의 레프트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값을. 근데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냥 그래 그러면 출력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프린트 F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린트 F로 출력을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프리비어스가 뭐고 여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프리비어스는 존재하지 않죠. 레프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 노드 주소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write가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페어런트라고 돼 있죠? 요걸로 이름을 싹 다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왼쪽 노드 뭐고, 자기 자신의 값은 뭐고, 데이터 뭐고, 오른쪽은 어디다, 이런 식으로 네, 값을 좀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거는 아시겠죠? 이래놓고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 그냥 이 노드 값 하나만 출력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바꿔놨냐, 이렇게 가기 전에, 즉 자신의 값을 출력하기 전에 만약에 프린트 트리에서 다시 프린트 트리 함수를 호출하는데 현재 p 페어런트에 레프트가 있잖아요. 그걸 출력한 다음에 자기 데이터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트를 출력하라라고 해버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심플하죠, 구조가. 그러니까 노드 3개만 생각하셔라. 항상 왼쪽 찍고 내 거 찍고 오른쪽 거 찍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항목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프린트 트리 하는데 4개 변수로 뭘 집어넣을 거냐? g_p 루트라고 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내용이 지금 출력돼서 나오고 있죠. 어머나, 값이 거꾸로 나왔네요. 87654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넣을 때 잘못 넣었든지, 그러니까 87653은 거꾸로 나왔잖아. 지금 넣은 거 대비. 그러면 지금 뭐 넣을 때 잘못 넣었나 본데? 잠깐만요. 기준 데이터보다 요 데이터가 크면 오른쪽이고 작으면 왼쪽이죠? 아니, 맞는데? 값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나? 네. 값을 한번 좀 볼까요? 뭘 잘못했는지. 이게 이제 루트니까 뭐 8번 항목은 이제 차일드겠죠. 맨 오른쪽이라. 그래서 4번 항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준 항목 5번이 왼쪽이 80이네요. 80으로 되는 애가 여기 있네요. 7번 항목이죠. 아, 왼쪽으로 내려갔네요. 잘못했나 보네요. 즉 값을 찍을 때 잘못 출력을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바꿔줘도 상관은 없겠다. 무슨 얘기냐? 왼쪽으로 데이터를 출력을 하라고 했는데 얘를 라이트로 바꿔주기만 해도 끝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왼쪽부터 찍는 게 무조건 맞는데 뭔가 지금 저 계산할 때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4, 5, 6, 7, 8로 정렬돼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값을 넣을 때 잘못 넣었다. 논리적인 하자가 좀 있네요.
이거는 맞다. 그러니까 왼쪽 거 찍고 자기 거 찍고 오른쪽 거 찍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인설트 노드 할 때 루트면 맞고 치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 요게 틀렸다는 얘기겠네요. 이게 0보다 크면. 그쵸? asset 데이터가 기준이고 요게 값이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걸 뺐는데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더 작다는 얘기죠. 제가 이 부분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붙여줬더니 4, 5, 6, 7, 8로 제대로 나오죠. 맞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왼쪽부터 출력을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미 보셨지만 라이트로 바꾸고 이걸 레프트로 바꿔버리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이 돼버리죠. 87654 이렇게.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찍으면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너무 괜찮은 거죠. 그러면 뭐 이제 그 전체 데이터 출력하는 코드가 뭐 루프를 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살려놓을까요? 이런 식으로 재기호출을 함으로써 반복이 되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찍으면 안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노드 하나마다 할 테니까. 릴리즈도 해줘야 되겠죠? 릴리즈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이 프린트 트리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뭔가를 시작으로 거기서부터 싹 다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냐? 똑같겠죠. 이게 만약에 이제 널이면 그냥 돌아가라. 요 코드는 똑같고, 어쩌자는 거냐면, 어떤 기준 노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왼쪽이 있으면 왼쪽을 지우고, 그죠? 릴리즈 트리가 아니고, 릴리즈 트리라고 하자. 네, 상관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지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 오른쪽을 다 지운 다음에 자신이 사라져야 메모리 오류가 안 나겠죠. 무슨 얘기냐면 왼쪽 노드 지우고 오른쪽 노드 즉 차일드부터 소멸시켜서 삭제한 다음에 자기 자신도 삭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릴리즈 리스트에서 p 페어런트 그러니까 프리를 시키는데 p 페어런트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제 처리를 끝낸 다음에는 뭐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뭐 일단 해두자면은 예를 들면 g 언더바 p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트리의 모든 노드들이 다 날아가니까 여기다가 널을 집어넣어 주는 걸로 이걸 항상 여기서 할 필요는 사실 없고 한 번만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재교출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게 또 호출되니까 쓸데없는 코드긴 한데 일단 잠깐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메모리 해제가 잘 되느냐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네요. 값을 찍은 다음에 릴리즈 트리 이러면은 뭐 이것도 이제 g 언더바 p 루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싹 다 지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행해 보면은 오류가 없을 것 같고 이거 지워질 때 이제 지워지는 항목도 주소만 좀 제가 출력을 해볼게요. 잘 지우고 있나 전체를 다 지웠나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요거 있죠. 요거를 프린트 지우기 전에 한번 프린트F 함수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릴리즈 노드 그러니까 딜리트 프리 함수가 콜이 되는데 이때 주소가 이제 %p 노드가 지워진다는 얘기죠. %p 그리고 %s로 데이터가 뭔지 좀 찍어보자. 그러니까 p 페어런트 노드가 지워지고 p 페어런트 노드 그러니까 기준 노드에서 그것의 값이 뭔데 얘가 지워지고 있어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면은 예 지워지는 게 이제 4, 6, 뭐 8, 7, 5번부터 이렇게 지워졌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4, 6, 8, 7, 5 순서로 지워졌는데 보시면은 이거부터 지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4 그 다음에 6이 지워졌죠. 왜 그러냐면 재교출 타고 내려가서 자식이 지금 없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널이니까 이놈 먼저 지워지고 그 다음에 그 6 지운 다음에 8 지웠겠죠. 예, 8 지웠죠. 그러니까 이거 사라지고 얘 사라진 다음에 이게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지운 다음에 7을 지우려고 봤더니 7 밑에 자식이 있으니까 가서 지우고 얘 지워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루트가 지워지는 그래서 트리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정상 작동한다는 걸 모두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세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34분이나 갔는데 한 방에 끝이 나진 않네요. 조금 더 손봐야 될 게 있죠. 그래서 더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은 이진트리의 어떤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상 모두 끝났다. 뭐 더 할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값 찾는 거야 뭐 쉽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쉬워요. 이것도 뭐 해보면은 뭐 그냥 검색해가지고 요거 값이 같은지 스트링 컴퍼어 해가지고 이게 돌면 되잖아요. 그러면 루프를 돌 때 어떻게 도는 거냐면은 그 뭔가 데이터 찾는 게 나올 때까지 돌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부분만 좀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숙제를 한번 내드려 볼게요. 예, 그 다음, 그러니까 find하고 어떤 노드를 그러니까 삭제하는 부분 중에서 우선은 삭제 부분을 구현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삭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삭제를 구현하는 건 조금 둘째 치더라도 이 find 두 가지 다 한번 해볼까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find node, delete node를 한번 구현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한테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사이즈 같은 경우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지금 초기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insert node 해가지고 데이터 들어갈 때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값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못도 하게 되는데 지금 실패하는 경우가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증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지금 손볼 때가 여러 군데 딱딱 봐도 보이네요. 자, 어찌되었건 뭐 이런 형태면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여기서도 얘는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얘네 둘은 항상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자, 여기까지. 우선은 요게 이진트리에 대한 1차 구현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ADT까지 적용을 할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여기까지. 자, 숙제 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현이 아직 덜 되어 있지요. 데이터 삭제하는 거, 그 다음 찾는 거, 그러니까 노드 검색하는 거랑 삭제하는 부분만 제대로 구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시고요. 예, 자료구조 여기 정도까지만 해도 더 복잡하고 재밌는 이론을 하는데 충분합니다. 여기서 깊이 들어가면 비틀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또 필요한지는 이진트리나 잘 꺼내놓고 생각을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